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그 삼각함수의 가법 정리라고 하는 식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어서요. 유도되는 몇 가지 공식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미분의 기초로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걸 배우셨고요. 또 하나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얘가 플러스로 서로 반대가 돼요. 그래서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걸 배우셨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일리 넘어가는 거를 이제 증명할 때 우리는 반대로 이걸 유도를 한 다음 여기에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서 첫 번째 거를 유도했었어요. 자, 그러면 사실 이제 배우신 지 이제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또 사실 이렇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거는 이 얘기예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한 점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아까 전에 알파로 잡았죠. 그러면 여기 자, 그림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에서 본 그림자 이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자, 옆에서 본 그림자, 자, 사인 베타, 사인 알파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베타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베타를 넣으라는 건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베타를 한번 넣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여기가 이제 B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B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의 각도는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 베타 자체는 플러스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베타.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게 알파 베타가 되고요. B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그림자니까 그림자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베타. 자, 이쪽에서 봐야죠. 사인은 옆에서. 그러니까 이건 음으로 나타나죠. 그림자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 이제 이렇게 돼서 이 두 점 연결해서 아까처럼 코사인 제2법칙을 그대로 적용해 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 각도 관계, 그림자 관계 이것만 알면요. 삼각함수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법 정리를 그림까지 이제 그려 드렸죠. 자, 그다음에 참고적으로요. 뒤에 가서 이제 미분 때문에 등장하게 될 텐데요. 미분 때문에 이 책을 보시다 보면 이제 뭐 코사인 x를 미분해 보라. 사인 x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이제 증명할 것이냐 하는 걸 독자에게 맡긴다고 해놨는데요. 실제로 또 그거 잘 안 찾아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삼각함수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식 몇 가지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지금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요. 이 두 식을 그대로 한번 더해 보세요. 그대로 더해 보세요. 자, 그러면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죠? 둘이 더하면 뒷부분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요. 그쵸?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 식에서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내가 A로 놓고 싶은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B로 놓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는다면 둘이 더해 보세요. 그러면 2알파는 A 더하기 B가 되거든요. 그러면 알파는 뭐냐고요?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죠. 둘이 빼보세요. 빼보면은 2베타는 A 빼기 B가 돼요. 자, 그러면 베타는 뭐가 되겠어요? 자, 2분의 A 빼기 B가 된다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2에, 자, 보세요. 알파 대신에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2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보세요. 알파. 그것 대신에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보세요. 코사인 베타. 자, 코사인 베타를 보게 되면 얘는 또 뭐가 돼요? 2분의 A 빼기 B가 돼요. 이렇게 각도죠, 이건. 자, 이렇게 돼요. 누가? 이것이 얘가 A, 얘가 B. 그러니까 코사인 A 플러스 코사인 B. 이게 이렇게 나와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도 잘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둘을 이번에는 빼보세요. 둘을 그대로 빼보세요. 자, 둘을 빼보시면 또 사인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인에 대한 식도 또 그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빼고 더하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삼각함수의 공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을 곱으로 고치는 공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자, 다음인 자, 미분의 개념으로 건너가 볼게요. 자, 이제 미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미분. 자, 미분에 대한 개념인데요. 자, 독자께서는 이제 책을 보시는 이제 분들은 미분 그러면 아유, 학창 시절에도 나를 많이 괴롭혔는데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왠지 친근감이 좀 없죠. 자, 근데 지금서부터 이제 미분을요.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미분이라는 거는 뭐 한자말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써지잖아요. 이게 작을 미자잖아요. 작을 미. 아주 미소하다. 이게 나눌 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은 값들의 나눗셈인가 보다. 맞습니다. 미분의 뜻은 작은 값들로의 나눗셈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게 뭐란 말인가 하는 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그래프가. 자, 그렇게 되고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함수식은 편의상 f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fa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요. a 플러스 h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fa 플러스 h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자, h가 0보다 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h가 0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a가 있어요. 이쪽에다 좀 넉넉하게 잡을까요? 여기 a가 있어요. 자, 이건 똑같이 fx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h가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이쪽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h가 음수가 되면 여기 이렇게 두 점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편의상 B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여기가 B점, 여기가 A점 이렇게 되겠죠. A가 플러스다라고 하게 되면 B쪽이 A의 우측에 존재하겠죠. 이거는 뭐 당연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는 자, 두 점 A와 B, 두 점 A와 B의 기울기를 구해 볼 거예요. 기울기. 자, 기울기를 구해 보는데요. 자, 한 점은 반드시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한 점은 고정. 즉 여기서는 A는 고정. A는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자, A는 고정이 돼 있고 이 점으로부터 조금 이동한 점, 이 점으로부터 조금 이동한 점에서 기준점이 되는 A는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고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뭐를 구할 거냐. 자, 요거에 대한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이렇게 두 점 사이에 기울기. 요때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수평거리분의 x가 요만큼 변화했는데 y는 요만큼 변화했죠. 그러면 수평거리분의 높이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자, a 플러스 h 마이너스 a에서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를 계산하겠죠. 그러니까 요 그림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일 때는 자, 요거는 그림 A, 그림 1이라고 할까요? 그림 2. 그림 2라고 하면 자, 그림 1의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림 2의 경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자, 여기에서 오히려 이만큼 이렇게 자, A점을 기준 잡으면 이쪽이겠죠. 그래서 이제 반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자, A 플러스 H 어쨌든 똑같이 표현이 돼요. 이렇게 되고 얘도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점을 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던 표현은 똑같아요.
표현은 같죠. 그래서 H가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 갈래, 좌측으로 갈래 상관이 없다는 거죠. 표현은 똑같이 나타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지금 이제 미분,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눗셈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내 어찌 됐던 이들은 써보면 H,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거를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아주 작은 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리미트라는 표현을 붙여주고 얘를 0으로 보낸다. 그렇게 해서요.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를 계산해 보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보세요. H가 0으로 가면 얘가 한없이 작아요. 그렇죠? 한없이 작은 값이죠. 한없이 작은 값이 되고요. 요것도 보세요. 얘도 한없이 작은 값으로 가요. 그쵸? 예, 이거 한없이 작은 값으로 가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점차 다가와요. 이렇게 H가 짧아지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B점은 이리로 이동해요. 더 짧아져요. 그럼 얘는 이렇게 이동해요. 그럼 이 높이도 점차 같이 내려가죠. 그것이 아주 작은 양을 나눈다. 그래서 한자말로 미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사실 미분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일본하고 뭐 정치적으로나 뭐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말고요. 이거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잖아요. 그 미분. 그래서 한자적으로 참 의미가 있죠. 뭐 그래서 이거는 잘 만들어진 말이잖아요. 아주 작은 양을 나눈다. 그 의미만 듣더라도 한자만 알더라도 미분에 대한 개념이 벌써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것인데 그러면 얘가 곧 기하학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것은 아주 작은 양을 나누는 것이죠. 아주 작은 양을 나누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두 점 사이가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한 점에서의 이런 접선이 되고야 말겠죠. 그래서요, 결국 얘는 기하학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한 점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 값이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할 때 프라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가? 뉴턴이 그랬어요. 뉴턴은 속도와 가속도 이런 거를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프라임을 찍었고요. 요거를 달리 이제 이렇게 한 사람도 많이 있죠. 자, 요거를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로 표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건 이제 독일의 라이프리츠라는 수학자가 만든 기호인데요. X가 아주 조금 변했을 때 Y도 조금 변한다. 그랬을 때 그들 간의 나누기는 값이 얼마로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쓰고 여기서 이제 X는 A, 어느 점 기준에서? A점 기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뉴턴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만 이 식은 수학을 모르는 사람도 이것이 증가 부분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렴풋이나마 이것은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분에 대한 개념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미분이라는 용어는요. 자, 얘기한 것처럼 리미트 결국은 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그래서 여기는 자, 그러니까 이제 델타 x라고 하는 표현을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마저도 줄여서 dy, dx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쓰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거 쓰는 것도 힘들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주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 x 이퀄 a라는 점이 있다.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자,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h라는 값이 0으로 갈 때 h에 f a 플러스 h에서 f a를 뺀 이것에 대한 값이 자 h분의 2, 즉 x의 변화죠. 이게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에 대한 값. 무슨 점 기준? x 이퀄 a점 기준. 이렇게 했을 때 x 이퀄 a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이게 만약에 위치에 따른 여기가 시간, 여기가 만약에 거리, 시간과 거리를 나타내는 그래프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점과 이 점을 계산해 보면 자, 시간의 변화가 이만큼 있었을 때 자, 이만큼 있으면 자, 거리의 변화, 즉 위치의 변화, 위치라고 할까요? 위치의 변화. 우리 줄여서 물리학에서 변이 그러죠. 그 변이 그러면 자, 그것에 이렇게 기울기가 이거겠죠? 직선을 그리면. 근데 얘가 한없이 이렇게 오다 보면 결국은 x는 a점에서의 무엇을 나타낼까요? 순간의 속도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요거를 물리학적인 의미로서는 x는 a에서의 순간 속도,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간 속도라고요. 자, 어찌 보면 이게 미분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실 나머지는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을 유도해내고 그것을 활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분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은 자, 기준이 되는 어떤 한 점을 고정시켜 놓고 그 점에서 이웃하는 점으로 옮겨가면서 접선이 존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이렇게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x가 a예요. a 때 여기가 만약에 값이 없다라고 해보세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여기를 x, 그러니까 a 플러스 h라고 하는 값으로 잡더라도 얘는 값이 있겠죠. 이들 둘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없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왜? 여기가 안 지나거든요.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연속이 아닌 함수는 미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점에서. 왜? 접선의 기울기가 없어요. 그래서 불연속 함수는 불연속점, 즉 불연속점이죠. 불연속점에서는 미분을 못해요. 미분 불가능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말은 이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없다. 순간 속도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요. 개념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요. 왔어요. 그래프가 왔는데 이렇게 오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x라는 a라는 값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이제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a 플러스 h로 잡고 뭐 여기를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h로 잡았다고 해봐요. 한번. 자, 그렇게 되면 얘들 둘이 기울기를 구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만약에 한없이 다가오는 경우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접선이 이렇게 되고 하다가 나중에 접선은 얘로 될 거예요. 최종 접선이.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고 오다가 최종 접선이 이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별표 접선과 별표 두 개 접선은 결코 일치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역시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미분 불가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뾰족한 점은 매끄러운 접선을 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물리학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쇠구슬을 굴렸을 때 이 쇠구슬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면 내가 쇠구슬을 굴리면 얘들이 이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해서 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곡선이 오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쇠구슬이 오다가 여기에 퍽 하고 부딪혀서 여기를 올라가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여기서 멈추고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요. 굉장히 작은 자동차, 즉 구슬이죠. 상상할 수 있는 그 구슬이 곡선을 타고 완만하게 지나가면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 순간순간 접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고 그 곡선을 따라서 이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공이 흐르다가 쑥 빠져버리겠죠.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보세요. 쭉 자동차를 타고 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난관이 벽이 있는 거죠. 쾅 하고 부딪히는 거죠. 이것도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이게 물리학적인 의미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 어때요? 명쾌하게 좀 들어오죠. 이게 미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자면 미분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예요. 기울기인데 두 점이 너무나 가까워서 한 점이 될 때의 상황, 그 점에서의 순간 접선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순간 속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물리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점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물리학적인 모델링을 한다면 어떤 쇠구슬이 타고 오다 쑥 빠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다 있어요. 기준점은 있지만 좌에서 오나 우에서 오나 그게 완만하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면, 즉 이런 경우라면 여기가 기준이라면 이렇게 접선 하다가 이걸로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 얘도 이렇게 오다 이걸로 이렇게 일치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완만한 곡선일 것, 뾰족한 거 없을 것, 끊어진 거 없을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곡선은 가다가 뾰족한데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곡선은 빠진 곳 없애야 돼요. 이러면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